저는 대학교 때 좀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 미대를 가기 전에는 그 남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죠. 특히나 그 미대 입시할 준비할 때는 석고상, 아그리파나 뭐 줄리앙 뭐 이런 것을 엄청나게 그려댔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남의 얼굴을 그리기보다는 좀 내 얼굴을 그리게 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 다양한 내면 속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고독함을 투영하고 반영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의도이지 않았나. 뭐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과거에는 캔버스 안에다가 화선지 안에다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비영리 단체 활동도 하면서 마음의 벽, 세상의 벽,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요새 와서는 그 유튜브라는 화면에 이제 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처음에 저도 막 산수화도 그리고 뭐 풍경 이런 것도 그리고 뭐 난도 치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화상을 많이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상도 뭐 그냥 그리기보다는 시대적인 반영이나 현대사회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좀 그렸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또 세상의 벽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작업실이 아닌 밖으로 나오게 됐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추모 벽화를 저희들이 최초로 뭐 그런 저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오다가 시골 버스 정류장에다 그림도 그리고 시골 마을에 가서 벽화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뭐 옛날에 그 클림트가 또 그런 말 했죠. 여러분 클림트 아시죠? 그림 이쁘게 그리고 막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하고. 걔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아니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굳이 뭐 자화상까지 그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또 뭐 날인가 무지하게 시끄럽네. 우리나라에는 그 자화상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제 윤두서가 있죠. 그 작품이 우리나라 보물 한 240호인가 될 거예요. 그림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이만할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말이 많죠. 이것이 미완성이다, 완성이다. 왜냐면 얼굴만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보면 뭐 도깨비처럼 얼굴이 붕붕 떠다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윤두서 그림을 보고 모사 보고 따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좀 보게 됐는데, 저도 수염이 이렇게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저는 수염이 이렇게 솟더라고요. 앞으로 나와 수염이. 터프하게 말하면 장비 수염처럼 나오고, 좋게 말하면 공제 윤두서 수염처럼 이렇게 이제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자료들을 이제 막 찾아봤죠. 이것이 맞는 그림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옷에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주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이렇게 의견이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윤두서 자화상 보면은 귀도 있어요. 근데 귀가 세월의 흔적으로 없어진 거죠. 옷도 이렇게 가슴까지 나왔어요. 근데 세월의 흔적으로 지워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를 뭐 형광 분석법으로도 해보고 뭐 적외선 기법으로도 사용해봤는데 필체가 다르다는 거죠. 필체가 얼굴 할 때랑 귀 그릴 때랑 여거 할 때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에 누군가가 덧붙여서 그린 그림이다. 재밌는 것이 우리 그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떤 초상화들을 봐보면 지금에 와서 병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대. 왜 그러냐, 이 피부 하나하나에 뭐 검버섯 이런 주름 하나까지 그대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윤두서 그림 보면 눈 밑에 이렇게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그것은 뭐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로 안경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경 자국. 윤두서도 안경을 쓰고 다녔나 봐요. 구리로 된 거울인데 그거를 보고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고요. 자기 자화상을. 그래서 박물관 가면 윤두서 그림 있고 그 옆에 거울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울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싶어요. 근데 남의 그림을 그릴 때는 앞에 세워놓고 모델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내 얼굴 그릴 때는 우리는 뭐 사진 찍어갖고 간다든가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거울을 보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좀 이렇게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너무 리얼리티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얼굴 크기, 몸 크기, 비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물의 어떤 소실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그거를 왜 그런가 봤더만은 옵스큐라라고 있어요. 옵스큐라. 그것이 그 라틴어로는 뭐 어두운 방,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방이 어둡게 돼 있는데 거기에 창호지에 빵꾸가 하나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물이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와서 돌아서 방 벽에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종이 한 장만 딱 놔두면 그냥 선만 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뭔가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1700년대 이때쯤에 그 정리학용 그걸 뭐라 했냐면 옵수큐라가 아니라 칠실관화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호지에 빵꾸가 나갖고 딱 봤는데 벽에 투영이 된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정리학용이 그때 1700년도 사람이고 윤두서가 한 1600년도의 사람이니까 또 그것이 있었다면 하기는 묘사가 잘 됐겠죠? 아니구나. 윤두서가 문 밖에 있는데 그거를 화장지에다가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네. 옵스큐라 대신 그래서 거울을 받는 거울. 그래도 지금 묘사만 받아라도 끝내주죠.